쌀농사가 솔직히 제일 쉬워요. 진짜. 여성분들이 만약에 귀농을 하시면은 전 엄청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매달 거의 평균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나라에서 줍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싶어요. 한 번씩 그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에 작년 30살에 귀농해가지고 올해 귀농 1년차 된 가루쌀이랑 홍감자라는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다르게 이제 밀가루 태용으로 나라에서 밀고 있는 쌀이고요. 이게 쌀이랑 똑같이 수확을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태용으로 뭐 쿠키나 제과제빵이나 뭐 그런 데 이용하는 쌀입니다. 하시기 전에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작년에 원래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카페 했었고요. 딱 코로나 기간 동안 내내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정확하게 가게를 해가지고 근데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직원이 몇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그 가게 이름 상표가 떴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전공이 이쪽 농업에 관련된 쪽이어서 대학교 전공이 농업에 관련된 쪽이어서 나도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제가 날씨도 알고 연고지라서 아버지가 조력자인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쌀농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밭농사나 이런 건 안 하시고 쌀농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제가 작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쌀농사가 솔직히 제일 쉬워요. 진짜. 근데 이제 쌀농사는 문제는 규모의 농사이다 보니까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많이 선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쌀 10,000평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한 30,000평 정도는 지어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대부분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이 만약에 귀농을 하시면은 땅만 있다면은 전 엄청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땅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 자립이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기계나 뭐 아니면은 뭐 트럭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조그만 초원 창고를 지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초에 그게 합격이 돼서 이제 요 트랙터를 조그만 걸 샀습니다. 자부담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얼마예요? 요 2,100만 원에 요 뒤에는 한 300만 원 정도에서 2,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 옆에는 되게 큰 게 있는데 아버지 겁니다. 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지원 사업이 있나요? 제가 그 청년 창업 농의를 통해서 이제 시골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게 나라에서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땅을 산다든지 하우스 시설을 지을 때 원래 가진 게 없으면 보증을 안 서주는데 그 나라에서 전액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랑 또 매달 거의 평균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3년간 그걸 한 3,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내려오면은 농사가 생각보다 처음에 돈이 안 나와요. 진짜 들어가는 돈은 많거든요. 땅 임대료도 내야 되고 내가 농약이랑 비닐이랑 각종 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나라에서 지원받은 그 사업으로 굉장히 달달이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논이 몇 평? 제가 지금 논이 한 12,000평 정도 되고 밭이 한 4,000평 정도 돼요. 그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농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들어왔으면 이렇게까지 농사를 못 지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땅을 구해오면 아버지에게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 이게 다 공짜인 줄 아시는데 저 다 지불합니다. 다 지불하고 아버지가 심어주시고, 이제 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규모를 훨씬 더 늘려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심어준다면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심고 캐고 하는 것은 다 이제 기계로 하고, 저는 이제 중간에 물 높이 조절이라든지 병이 왔을 때 이 병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보는 건데, 저 아직 초보라 그것도 전부 이제 사진 찍어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아버지가 이제 처방을 내려주세요. 밭 같은 경우에는 심고 캐고 할 때는 사람을 쓰는데, 그거 외에는 혼자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귀농에서 제일 문제가 땅을 못 구해가지고 계속 알아봤는데 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땅은 자기네들끼리 시골에서 다 사고 팔고 부동산에서 나오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는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이게 청년창업농이 농지은행에서는 땅을 빌리는데 1순위거든요. 저는 그래서 밭 조그만 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 다 그걸 임대해가지고 빌렸습니다, 땅을.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면 장점이 굉장히 저렴해요. 평당 한 70원 정도의 엄청난 혜택이 있는, 직불금 받아도 그거보다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이렇게 땅을 늘렸습니다. 자금 마련은 혹시 어떻게? 자금 마련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돈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없으면 들어오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초반에 진짜 현금이 이렇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건지 돈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통장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 나중에 뭐 할 거 없으면은 귀농이나 해야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직도 나 할 거 없으면 귀농이나 너처럼 해야지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조력자가 없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크게 든다, 들어오지 말아라. 귀농을 시작할 때 연고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아예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시작하면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연고지가 있는 곳의 가장 큰 장점이 조력자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나 아까 저희 집에 다른 삼촌분들 많이 계셨는데 품앗이 개념으로 일을 많이 해요, 이쪽 시골은. 근데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가면은 그런 일에 대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조금 폐쇄적이다 보니까 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귀농을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된 건데,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점이 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농지은행이라는 나라에서 땅을 사들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청년창업농은 1순위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빌리면 나라에서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니까 좀 쌀 농사를 좀 이제 이렇게 줄이고자 쌀 농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 가루쌀은 쌀인데 그래도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품목이라서 요 가루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루쌀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네, 해주시나요? 맞아요. 이제 수확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일반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전량 정부 수매로 해주는 상품이고, 일단 직불금이라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나오는 돈이 있는데, 가루쌀은 그 직불금이 좀 커요. 일반 논에 비해서 3배 정도? 저는 이제 올해 처음 농사 짓는 거라서 솔직히 좀 망해도 직불금이 저를 어느 정도 먹여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루쌀로 이제 귀농을 시작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가루쌀이
나라에서 지정한 법인을 통해서만 재배가 가능한 품목이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지역별로 가로쌀 지정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의 도움을 구해서 그쪽에 교육을 받고 소속되면 이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쌀농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쯤에 관자를 수확을 해요. 팔아서 생활비나 각종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 창업농이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을 바우처 형식으로 저한테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자는 1년에 몇 번 수확을? 감자는 3개월에 한 번인데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3월에 심고 6월에 수확을 하고 8월에 심고 이제 11월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감자 그 수확 그 매출은 괜찮으세요? 네. 네. 먹고 살 수 있게. 귀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전에는 가게 오픈 시간이랑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일단 달라요.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여름에 해가 일찍 뜨고 오래 길게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생활에 그냥 맨날 쳇바퀴처럼 도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계절별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날 때 전 엄청 만족감이에요. 아무튼 저는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귀농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배달이 안 될 때. 어떤 배달이요? 음식 배달. 그것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싶어요. 한 번씩 그 생각해요. 아, 밥 배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1차 산업이라 그런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사업을 알고 있어도 제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가공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에는 손을 안 대고 있는 편이거든요. 진짜 제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제 많이 알고 준비를 해서 들어오신다면은 일반 자영업을 하는데 누가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게 이렇게 자금력이 필요한데 나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시골은 그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나라에서도 진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시고 들어온다면은 엄청 기회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